두 번째는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시작하는데 결국은 진짜 리더가 유명한 리더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리딩을 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주관적으로 그냥 뽑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야 너는 뭐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뭐 미국인 위주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자, 윈스턴 처칠인데 윈스턴 처칠은 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이죠. 위대하다기보다 유명한 사람인데 실제로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은. 그런데 난독증에 말까지 더듬고 그랬대요. 뭐 실제로도 연설할 때 그렇게 말 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냐? 꼴찌 됐죠. 학창시절 공부를 되게 못했었대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머니가 명문가 출신 어머니죠. 독서 훈련을 시키는데 인문 고전부터 읽었다. 인문 고전부터. 졸지 마시고요. 눈 크게 뜨시고 매일 5시간 문학하고 역사 관련 책들을 읽혔대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수상이 됐죠, 영국에. 이 사람이 특히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그거 알고 계세요? 노벨 문학상까지 땄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책을 다 읽을 수 없다면 최소한 만지기라도 해라.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이렇게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렇지? 책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소화해 마음의 양식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윈스턴 처칠. 그 다음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죠? 링컨. 써있네 밑에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 저는 에이브러함 링컨을 꼭 위대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름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 가기 전에 이 링컨은 켄터키주의 굉장히 외딴 오두막 같은 데서 자랐어요. 우리 뭐 소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책을 사거나 뭐 도서관 이런 거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나가기 때문에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정식 교육 자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독학으로 자기가 뭐 수리공 뭐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하면서 독학으로 나대서 뭐 측량 기사니 나중에 변호사까지 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책을 2번 읽은 사람이 책을 1번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2번 읽으세요. 그래서 링컨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 뭐 초등학교조차도 안 나왔는데 혼자서 독학으로 뭔가 자격증 있다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한 거죠. 누굴까요? 루스벨트. 이 사람은 또 기록이 있어요. 미국 역사상 4선 가장 최다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뭐 외할아버지, 아버지 서재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 달은 2번째 줄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읽어야지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읽었대요. 그러니까 서재가 거의 도서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는데 가장 그가 재밌게 읽었던 게 해군 역사에 관한 책들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해전사를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승리를 장식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웹스터 사전을 항상 옆에 두고 조금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찾아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배 없이 해전에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책 없이 사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 이기세요. 자, 중국은 한번 짚어줘야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좀 덜 악의적이고 했던 사람이 이 원자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바오 별명이 실용총리, 서민총리 막 이렇게 불리웠잖아요. 이 사람은 퇴임 후에 지리교사가 됐어요. 특이하게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뭐 계속 관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를 딱 내려놓고 지리교사가 돼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은 풍부한 독서랑 새벽에 공부를 많이 해요. 4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새벽에 우리 뭐 미라클 모닝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공부를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읽는 책의 절반은 교과서를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절반은 교과서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인문고전이라든가 뭐 경제 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공학 이 사람도 공대 오빠예요. 저처럼 공대 오빠인데 공대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문고정학의 풍부한 지식을 통해 갖고 총리까지 간 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세상을 보여주는 건 재물이 아니라 1만 권의 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세종대왕님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종대왕 뭐 다 알다시피 뭐 엄청난 왕인데 웃긴 건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잖아요. 그만큼 총명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얼마나 책을 많이 좋아했냐면 태종이 얘가 책보다 어떻게 될까봐 책 다 치우라고 한 거예요. 막 절망에 빠진 거 이제 방에 와서 봤는데 아, 책 다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러는데 이 병풍 뒤에 있는 책을 보고 막 동생을 춤을 췄대요. 그만큼 책 읽기 좋아했는데 이분의 독서법을 아시잖아요. 경서를 100번을 읽는데요. 100번을 읽는다는 건 거의 외운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책들도 한 30번씩 읽었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읽을 필요 있겠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서법을 얘기할 건데 제 방식대로 하면 100번까지 안 읽어도 100번 읽은 사람만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오버한다고요? 오늘 좀 업됐네요. 이 앞에 뭔가 독서 토론을 해가지고 약간 업이 돼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얼마나 맛있게 읽으면 이럴까요?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공부가 재밌대요. 물어보세요. 공부가 재밌대.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일 텐데 참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옛날 대통령 했으니까 요즘 대통령 하셔야죠.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은 아니죠. 평화상이죠. 최초 노벨상 타신 분이요. 이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으셨대요. 독파를 했고 물론 이제 학력 콤플렉스가 있지만 독서로 다 해가지고 유신 시절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3년 동안 4,000권을 읽으셨대요. 그다음에 하루에 10시간씩 독서를 하셨대요. 그때 그러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가 대통령까지 결국 4번 재수 끝에 대통령 되신 거잖아요. 좀 더 일찍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독서는 정독하되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는 사색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자나 선인들의 생각을 넓고 깊게 수용할 수 있다. 책 읽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유, 얘기했지 않았네요. 드디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 1위입니다. 남성. 여성 1위 누가 있을까요? 남성 1위로 뽑혔는데 부가 아니라 존경받는 그 정도로 뽑혔는데 이 사람은 10살 전에 이미 백과사전을 통달했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만큼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지식욕이 되게 넘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앞으로도 예측을 해서 뭐 멀티미디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문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독서를 아직까지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캉스나 이런 기간에도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 습관이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독서고 탁월한 삶을 꿈꾼다면 독서하라. 제가 지금 10분이 넘게 계속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석학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그죠? 또 일본도 나오고.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은 손정이냐, 뭐 마사요키 뭐 이러잖아요. 손정인데, 손정이는 굉장히 진짜 입지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미국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2주 만에 그냥 검정고시 붙어갖고 졸업 인증을 받았어요. 뭐 똑똑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일화가 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명받아갖고 그 저자랑 대화하고 싶어갖고 고등학교 때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서 그 저자와 대화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걸 다 해소하고 왔다 이런 일화도 있고 이 사람이 26살에 빚이 10억인 상태에서 급성 간염 판정을 받아요. 3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어려웠지만 그때 읽은 책
3,000권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얘기야. 4,000권이라며?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읽었대요. 대단한 거예요. 3, 4,000권 정도는 읽어줘야 뭐 좀 읽었다. 저도 한 3,000권 읽었을까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100년 전에 태어났다라면 공부는 사치였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 공부한다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또 워렌 버핏 형님 나오셨죠. 우리 오마의 현인 버핏 형님 나오셨는데 특징 있죠. 이 사람은 뭐 한 번 점심 먹으려면 수백만 달러 내가지고 막 경매하고 해야 돼요. 그만큼 이 사람하고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왜? 투자에 귀재가 된 것도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8살 때부터 할아버지의 서재가 그렇게 컸대요. 거기서 뭐 주식 창업 이런 돈 버는데 8살에 이게 돈 버는데 관심이 있을 정도 특이한데 이렇게 떡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위주로 도파를 시작했고 오마하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더 읽을 게 없어서 자기가 막 신청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80%를 하루 시간의 80%를 잠자는 시간 빼고 80%를 다 독서에 투입한다. 나머지 20%만 사람 만나고 결정하는 시간. 그만큼 독서가 중요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비책은 독서다. 정점을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까지 봤고요. 그러니까 석학들이 이 정도로 성공의 비결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독서를 해야 되는데 이쪽 나오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잘 찍어주세요.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독서법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짜잔.